가평군에서는 지역사회 활력 유지와 농업인의 특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 노무현 학자금 지원, 정예 농업인 육성,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등 4억 2,500만 원을 투입해 농촌 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며 농업 분야의 국제적인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쌀, 소득 직불제 등 6개의 직불제를 농가의 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가평군의 사과적인 농가의 안정적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파주, 포천, 연천군 등 4개 시군과 연계한 DMZ 사과단지를 조성하여 브랜드 개발과 공동 출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과 축산이 상생하는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과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축산의 명의를 위한 환경 개선 분야로 축분 수분 조절제 지원, 안개 분무 시설, 유해 해충 부재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재용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해외 악성 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선진 방역 정책을 도입하여 주요 가축에 대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가축 전염병 근절 예방 접종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청정 축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축 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에게는 소득 창출을 꾀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무항생제 지원 사업, 우량 한우 생산 장려 사업, 생균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작지만 강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숲, 깨끗한 물 등 때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군 지역물의 특색 있는 농촌전 개발과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소득 향상과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고자 마을 또는 권역 단위 지역개발 사업과 농촌 체험관광 등 소득 사업으로 54억 9,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논뚝이라 그래야죠. 논뚝이 이쁘게 풀 없이 잘 다져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가을 추수철 돼서 피사리가 잘 돼 있는 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내가 알기로는 일당에 10분의 1만 가서 주고 자기가 조금만 기술을 익히면 밭 갈고 농 갈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본인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어렵다 여기 와서 어렵다 하는 건데 오늘도 보니까 지원은 사실적으로 엄청 이렇게 해서 따라만 와준다면 예. 소규모 소작농이잖아요. 소규모로다가 경작을 하면서 상당히 부를 같이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란 얘기죠. 농업인 단체에서 쫓아올 수도 있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게을러요, 게을러. 내가 논을 가서 봐도 게을른데 무슨 그거 할 말 있으면 와서 하셔도 되고. 예.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특산물이나 농가에 지원되어 있는 현재 말입니다. 현재 지원되어 있는 것이 잘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설악면, 북면 관련하고 포도향 번역에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도롱교류센터 건립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하죠. 네. 예. 혹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금년도 상반기면 아마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영농조업 법인하고 지금 하드나 이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지도자급들의 역량 강화 사업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는 이 도농교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47번 국도상에 지금 봉수리에 판매장 설치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 20억 들였나요? 360일 농산물 판매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 많이 이용하는 것은 포도가 나왔을 때 이제 포도 선별해서 판매하고 그게 중점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포도 나왔을 때도 잘 안 가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자주 갑니다. 네. 예. 근데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네. 상당히 떨어지죠. 저희 동네에요, 상면이. 저 이거 지원하는 거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 여기 사람들 자체 마인드가 아직까지는 그냥 동네에서 원두막 지어놓고 판매하는 요 정도 수준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몇 군데 지어졌어요 저희가. 37번 국토상에도 지금 2군데 있잖아요. 2군데 있죠. 예. 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좀 운영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팽개쳐 두고 자기 원두막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북면 마찬가지입니다. 삼촌마을 해서 사실 지금 저 위탁 사업하고 있죠. 지금 거의 다 망가졌죠. 제가 우선 하루 저녁 잡았는데 다 망가졌어요. 금년도에는 우리 가평 역전에는 우리 철도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9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가건물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지금 거기에 간판도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5개 나라 간판을 문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3월 말에 개장을 해서 1차 가공분 다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다음에 지역마다 뭐 등산객 많이 오는 이런 지역은 우리가 9개소를 컨테이너식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건물을 제대로 줘서 365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물이나 가공품이나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우리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을 창출시키자 하고 있고요. 이제는 농산물 제조과 가공 시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농산물 가공 시설도 가능하면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과수는 뭐 사과고 포도고 전부 다 대풍이 돼서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이 생산됐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포도나 사과도 어떤 가공을 해서 뭐 포도 와인이든 사과 와인이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시리 어떤 가양주의 제조를 해서 자기의 고유 분야를 만들어서 솔직히 해서 그런 사업도 우리가 좀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양주 제조하고 면허 신청 현재 우리가 3군데 지금 현재 올려놨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금년도에 나오면 아마 내년서부터는 아마 농가 특성에 맞는 포도 와인도 아마 생산할 계획이고요. 또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농촌에 투입하는 예산은 어떤 분들 참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말씀하셨지만은 농촌은 어떤 경제 논리가 따지지 말고 사실 이 농촌의 이 농업은 국민의 생명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산업이 기간산업이다 보니까는 사실 많은 예산을 이렇게 우리 농가에 지금 지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걸맞는 또 이게 어떤 소득 창출이 안 돼서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 자기네 원동에서 팔고 있어요. 그대로 팔게 그냥 두셔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안타깝죠. 건물은 그냥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줘놓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데 또 지원이 된다.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황태 독장이 어떤 개인 업자가 황태를 가져와서 독장을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율길리에서 그걸 만들었느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 했습니다. 주관이 됐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역으로 만들어서 부산 간포항과 직접 명태를 구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활복하는 작업, 보듬에 거는 작업, 이런 작업만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해서 이제 황태가 되는 과정에 어떤 지금 이 황태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농산물 수급시장을 개장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가평군에서 새벽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농산물이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평군에 누구든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고 싶을 때는 전부 다 갖고 나와서 어느 물건이든지 농산물을 갖고 나와서 다 팔 수 있게 이렇게 개방을 시킬 계획입니다. 가평자시, 강원도자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지? 글쎄 저는 산림과 소관인데 또 농업과에서도 그걸 왜 내가 묻냐면 과장님한테 푸른 연 인증하고 또 지마크인가 인증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는 농업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 표시가 정상적으로 돼서 인증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인증제도 1차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발되고 있고 또 생산지도 가평이 아닌데 강원도 건데 가평 생산지로 지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혹시 관련해서 인증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나요? 1년 단위로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재등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재조사할 때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기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100장이 필요하다, 인장 마크가 100장이 필요하다. 그럼 100장에 대한 걸 다 1년치를 다 가지고 이걸 쓰고 있더란 말이지. 이게 인증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기사까지는 안 나오긴 했는데 그 참고적으로 꼭 확인해서 분기별로든지 어떻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돼서 진짜 인증다운 과일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일길리 쪽 그 먼저 내가 확인했던 취재했던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자꾸 또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신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기다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는 그냥 있더라고요. 조치가 전혀 안 됐더라고요. 컨테이너 뒤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래도 본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에 컨테이너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 컨테이너도 싹 정리해 주세요. 장사하고는 여름내 겨울에 거기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그럼 뭐예요? 고정 건물이지 뭐예요? 어떻게 가설걸 주물이라고 봐요? 내가 취재했을 때도 약속했던 부분이라 분명히 조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유보가 갔던 건데 지금 만 1년이 돼도 유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기자들은 이미지가 없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이 가평 곳곳에 가보면 난립한 그 가축 사육장이 상당히 많고 또한 그 분뇨라든지 냄새, 악취들이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물론 그 관리는 환경과하고 같이 해야 하겠지만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이 특히 또 관리, 홍수 때나 비 올 때 분뇨를 막 그대로 또 업체들은 방류한다든지 이런 걸 가끔씩 많이 듣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관리가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경기도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걸로 보이기는 하던데 강원도에 비해서 그래도 가평은 기농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책 지원이 지금 뭐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조정하다고 알고 있고. 귀농보다는 귀촌하신 분이 90% 이상이 귀촌이십니다, 사실.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우리 그 가평에는 또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가평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지원하는 정책은 이제 장기 저리 융자. 땅 구입하는데 2천만 원, 2억.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 구입하고 그런데 한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두세 농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계속 상담은 들어오고 있고요. DMZ 사과 단지를 조성해서 브랜드 개발 공동 출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가평군 그 농업정책과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네네. 요 4개의 시군의 그 농업정책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일단은 요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공동 출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과 단지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조성할 예정이고 브랜드 개발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게 비무장지대 청정 이미지를 갖다가 추진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DMZ 사고라 하면은 지금은 어떤 그 감성, DMZ 하면은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된 이런 것에 우리 이 소비자의 어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4개 시군에 생산되는 사과를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출하시켜서 팔자. 그런 취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영유 결과에서 중간 보고에도 가졌고요. 공유월상을 공유를 하고 중간에 우리 정리도가 주관이 돼서 4개 시간을 벨트하는 부분을 1위에서 계속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